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서울대 입시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0월 28일 서울대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공개했는데요. 2020년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기존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 특히 정시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뽑는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모두에서 수능 성적뿐만 아니고 학생부, 교과, 내신을 일부 평가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시 지균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새로운 대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원할 대학의 세부적인 전형 방식은 고2 4월 달에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대는 우리나라 대입 전형을 선도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이렇게 전형 변화가 있을 때 조금 빠르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서울대 입시 변화가 다른 대학들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는 대입 환경에서 앞으로의 대입 변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특히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선택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 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자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대부분 아주 간단하게 입시 변화 개요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변화 내용이나 그리고 그 변화가 의미하는 것들, 그 의미에 맞춰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입시 준비에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이번 변화의 핵심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정시에서도 내신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정시 확대를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 서울대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2023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40% 정도까지 올리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정시에서도 수능뿐만 아니고 학교 내신을 좀 신경 써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신 평가 비중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고 그것이 전체 입시 구도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어떤 학생들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질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서울대 전형 개요를 보면 정시 모집에서 큰 변화가 따르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지역균형 전형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에도 변화가 약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일괄 합산 전형이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서울대 지규는 고교별로 추천받은 2명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지원자 모두가 면접 대상자가 돼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결과를 일괄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부터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만으로 모집 정원의 3배수를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표면적으로 보면 서류가 좀 더 중요해지고 면접이 조금 약화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는 서류에서 조금 약했던 학생도 일단은 면접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면접에서 잘하면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 서류에서 탈락자가 생기다 보니까 면접을 잘하는 학생 일부가 아예 면접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도가 예년보다는 조금 떨어진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직윤 모집 단위별, 그러니까 학과별 경쟁률을 보면 3대1을 넘지 않는 학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학과들은 큰 의미가 없는 변화다. 얼마 전에 원서 접수가 끝난 2021학년도 서울대 직윤 경쟁률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인문대 3.5대1,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 3.16대1, 자연과학대 3.37대1,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공대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 경쟁률이 3대1에 못 미치고요. 다른 모집 단위들도 학과별로 3대1이 되지 않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범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윤 전체 평균 경쟁률이 3.09대1, 거의 3대1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대 컴퓨터공학과처럼 경쟁률이 높은 일부 모집 단위들, 일부 학과들에서만 서류 탈락자가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수시 직윤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변화는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는 거죠. 기존에는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인데 2023학년도부터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입니다. 3개 합 6에서 3개 합 7로 바뀌는 게 아니고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합이 7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입시에서 보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적게는 20-30%에서 많게는 40-50%까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지방 일반고 학생들 기존보다 서울대 수시 지원할 때 수능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면접의 실질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면접의 실질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이번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시모집 직윤을 볼 텐데요. 정시모집 직윤 지원 자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속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해서 2023학년도 수능에서 모집단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충족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로 지금 현재 수시 직윤과 동일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수시 직윤은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시 직윤은 N수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2명 이내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이 N수생과 재학생의 추천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앞으로 본인이 다니고 있는 또는 다니게 될 고등학교가 서울대 정시직윤 추천 인원을 어떻게 선발할지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 정시모집 직윤은 모든 모집단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인문대, 사회대, 공대, 약대, 의대, 치대, 특히 사회대에서는 여기 보시는 일부 학부에서만 정시 직윤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자연대라든지 농대라든지 또는 뭐 생활과학대 또 예체능 쪽 이런 모집단에서는 정시 직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능과 교과 점수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배점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보셔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직윤에서 수능대 교과 평가, 그러니까 내신이죠. 평가 비중은 6대 4입니다. 이것만 보면 교과 내신이 꽤 비중 있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세한 점수 산출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60점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 서울대학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감점 기준을 적용한 표준 점수 총점을 아래 점수 산출 방법으로 환산한 점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 각 과목 수능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그대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활용하지만 수학은 표준 점수에 1.2를 곱하고 또 탐구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어서 그 점수에 또 0.8을 곱하는 식으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처럼 절대평가하는 과목은 감점 기준을 적용해서 최종 표준 점수 합산을 내게 됩니다. 어디가에 나와 있는 서울대 진원 2020학년도 최종 정시 등록자 70% 컷을 보면 그렇게 표준 점수 환산해서 나온 점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400점대에서 390점대,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0점 내외에서 이렇게 점수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합격자들 70% 컷이고 이 점수를 또 이렇게 60점 만점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그 방식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자, 60점 중에 45점은 기본 점수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점을 지원자들 표준 점수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는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원자 중에서 수능 최고점을 맞은 학생과 내 점수 차이가 몇 점이나 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최고 15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0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대 지원자들의 수능 표준 점수가 15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나 지원자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15점 중에서도 5점에서 10점 가까이는 그냥 기본 점수처럼 주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서울대가 지원자 점수 통계를 공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능 60점 중에서 45점은 무조건 기본 점수로 받는 거고, 내가 지원한 모집 단위 지원자 중에서 수능을 최고로 잘 본 학생과 내 점수가 어느 정도나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15점에서 내가 몇 점을 받느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거의 5점 이내에서 변별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히 의대처럼 최상위권 모집 단위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수능 변별력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과 내신 40점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내신도 40점 중에서 30점은 기본 점수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점 갖고 변별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정량평가가 아니고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의 등급을 부여하는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모두 A를 주면 10점, 그 다음에 한 분이 A, 한 분이 B를 주면 8점, 총 5단계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가 부여됩니다. 교과 내신 무조건 1등급 받아야 A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가 척도가 3개밖에 없을 뿐더러 단순히 내신 등급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이 밑에 내용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내용 중에서 지금 고1 학생들 기준으로
6번 항목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평가하게 되는데요. 현재 고3 기준으로는 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1 학생들 학교생활기록부 샘플을 이렇게 보시면 자,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과목별 내신이 나오고요. 이 밑에 세특도 나오죠. 요 세특까지 같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제시한 평가 예시를 보시면요. A등급 평가 사례, 공과대학 지원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면서 기초 교과 영역 국영수 과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 A 수준이고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 자, 요것은 이제 세특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단순히 내신 등급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기초 과목이나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과목 성적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세특 내용은 어땠는지 함께 보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1등급 A 주고 2등급 B 주고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교과 평가 점수 40점 중에서 우리가 AA 10점 만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주요 과목 내신은 2등급 이내 그리고 세특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수업 과정에 충실히 참여했다는 걸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지원자들 수준에 따라서 평가자들이 A나 B나 C의 기준을 각기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능 성적 산출 방식에서 보면 수능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고려해서 이 ABC 평가 기준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정시로 서울대 준비하더라도 앞으로는 교과 세특, 학생부에서 교과 세특만큼은 착실하게 챙겨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 정책을 도입한 취지가 서울대가 정시가 확대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특히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정시 준비하실 분들도 내신이나 학교 수업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 끝까지 잘 챙기셔야 된다. 이거는 직윤뿐만 아니고 일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점수 대 교과 점수가 8대2로 교과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만으로 이미 2배수를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2배수에 뽑힌 학생들은 수능 점수 차이가 크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도 우리가 교과 평가 점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 일반 전형에서의 수능과 교과의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수능은 80점 만점에 60점 기본 점수 주고요. 나머지 20점으로 변별을 내게 되고 교과는 20점 만점 중에 15점 기본 점수 부여하고 5점으로 변별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평가 반영 비율은 20대 5가 되는 건데 아마도 수능이 어렵게 나와서 변별이 커진다면 자, 이 수능 20점이 의미가 크겠지만 수능이 쉽게 나와서 변별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사정관들이 정성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당락을 가를 수 있을 만큼 변별이 나도록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모집 단위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이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겠죠. 수능 점수는. 그런 경우에는 내신이 다른 모집 단위보다 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자, 그 밖의 내용은 기회균형, 특별전형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정시모집 교과 평가 방법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교과 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제 교과 이수 현황이나 어떤 과목 들었는지, 그 다음에 학업 성적, 등급이나 성취도,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성평가하겠다는 거고요. 직유는 수능대 교과가 6대4, 일반 전형은 8대2, 그다음에 평가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표, 그 학교가 어떤 교육과정, 어떤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류, 이거는 이제 검정고시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 이수 기준 개편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에서 학생들이 학교 내신 어떤 과목 들었는지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 내역에 따라서 1점에서 2점 정도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2023학년도에도 이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뭐 가점을 어느 정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시 지원자들에게도 교과 이수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탐구 과목 최소한 6과목은 들어라. 그런데 뭐 자기가 이과 쪽으로 갈 거라고
간다고 해서 과학만 듣는다든지 또는 문과 쪽으로 간다고 해서 사회만 듣는다든지 이게 아니고 사회대 과학이 뭐 3과목 대 3과목 또는 2과목 대 4과목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이수를 해라. 그리고 생활교양에서 제2외고 또는 한문 중에 한 과목은 꼭 이수를 해라. 그리고 진로 희망에 따라 과학 2과목 이수를 권장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이수 기준 두 번째는 이 수학하고 탐구 과목에 있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비율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1과목, 과학은 일반 대 진로가 3대2 또는 2대3, 사회는 3대1 또는 2대2. 자, 이 세 과목에 대해서 2개 정도는 충족을 하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과 계열 진학 학생들은 뭐 수학 과학이 될 테고 문과 계열 학생들은 수학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뭐 가점이나 감점 이야기는 없지만 자, 이렇게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수능대 교과 평가 비율에서 교과 평가에서 ABC 평가 척도를 정할 때 참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내년도 4월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핵심은 앞으로 이제 정시 준비할 때에도 학교 내신이나 세특 같은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대 이런 변화가 또 다른 대학, 연세대나 고려대나 다른 상위권 대학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 고1 이하 학생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시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의 정시 확대는 과도기적인 입시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할 때에는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대입이 기다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교육 정책, 입시 정책 변화에 항상 관심을 두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 될 때마다 제가 꼬박꼬박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